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크립토 시장을 괴롭혀오던 한 이벤트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에게 빚진 비트코인의 거의 절반이 분배된 건데요. 놀랍게도 많은 채권자들이 10년이나 기다린 끝에 받은 코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의 7월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만 1686 비트코인 중 41.5%에 해당하는 5만 9천 BTC가 파산한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에게 재분배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약 4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권자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받기를 선택했는데 이는 일본 파산법에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장에 매도될 코인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에게 빚진 비트코인의 총액은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약 12만 7천 명의 채권자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금액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배 보고서는 크레이켄 거래소가 7월 24일에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분배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빠른 후속 조치였죠. 잠시 마운트곡스의 역사를 되돌아볼까요? 마운트곡스는 한때 일본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였지만 2014년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인해 파산했습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거래소는 전성기 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처리했었죠.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점유율로 따지면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합친 정도일 겁니다. 당시 해킹으로 85만 BTC가 유실되었는데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해킹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또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는 이론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제 데이터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매수와 매도 거래량의 순차이를 나타내는 현물 누적 거래량 델타 CVD를 보면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분배 이후 크레이켄 거래소에서 특별한 증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분배 이후 매도 압력이 약간 증가했지만 이는 일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마운트곡스 사태 이후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8,500% 이상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매도 압력이 낮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분배 상황을 보면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 즉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홀딩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들도 꾸준한 자금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 중인데요. 지난주에만 2,45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26조 5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5,190억 원이 유입되었고 이번 달에만 4조 6,8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무려 24조 7천억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의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 캠페인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심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